5, 60대 중년들이 모인다는 한 노래교실을 찾았다. 요 근래 장 건강이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손 한 번만. 네. 어머. 실제 13명 중 10명이 장 건강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더부룩하고 힘들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나이가 먹으면서 장도 약해지는 건지 뭐 젊었을 땐 그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토사광란이라고 1년에 한두 번은 병원 신세를 질 만큼 심해요. 각기 다른 증상이지만 나이가 들며 대장 건강이 나빠졌다는 중년들. 그렇다면 중년들의 대장 건강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식사를 막 하면은 아랫배가 아파가지고 좀 먹는 것도 중단하다가 밥을 먹고 그러면은 윗배가 더부룩하고 윗배가 좀 아픈 적이 있거든요. 장이 이렇게 배가 전체가 다 애기 나는 것처럼 이렇게 토라지게 다 아프거든요. 근데 위인지 아래인지 도대체 그 분간을 못해요.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아파요? 네. 윗배나 아랫배, 복부 전체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대장 건강이 안 좋았을 땐 어느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일까?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증상이 정확히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속이 안 좋다, 배가 아파요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으면 통증이 있는 부위를 정확히는 모르십니다. 장기 위치를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위는 배꼽 근처가 아니고 명치 쪽 좀 위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불편해야 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배꼽 주변이 불편하다면 장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장 문제일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리고 하복부에 문제가 있으면 대장 그리고 직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명치 쪽이 아프면 위, 배꼽 주변이 아프다면 소장, 하복부가 아프다면 대장의 문제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대장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쏟아내는 중년들.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는 게 정상일까요? 한 번. 저는요, 하루에 저기 이틀에 한 번 가요. 이틀에 한 번? 네. 저는 아침 저녁으로 2번을 가야 돼요. 네. 대장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배변 횟수는 과연 몇 번일까? 보통 하루 한 번 화장실 가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3일에 한 번까지는 정상입니다. 그렇죠. 입에서 항문까지가 길이가 약 9m나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대장을 통과해서 완전히 배출되는 데까지 약 1박 2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 2, 3일 정도 배변을 못 하시는 경우에도 정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 3번에서 3일에 한 번까지는 정상으로 의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아니라 대변을 봤을 때 잔변감이 남아있다든가 변을 보고 난 뒤에 통증이 따라온다는 것이면 대장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장 건강 이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통 염증성 피부 질환이나 체중이 증가하면 대장이 안 좋았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대장이 안 좋아졌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셀룰라이트입니다. 셀룰라이트로 대장 건강을 알 수 있다?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비만의 흔적인 셀룰라이트와 대장 건강.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비만과 연관이 있긴 한데 장누수, 증후군 등으로 장 건강이 무너지면 장독소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게 피하 지방의 염증을 일으켜서 셀룰라이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면 염증을 만들고 셀룰라이트를 생성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장독소는 혈액을 타고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팔, 복부, 허벅지 부위에 전체적으로 셀룰라이트가 분포되어 있다면 장독소가 쌓여 있음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진짜 있네. 맞네. 어메 세상에. 대장 검사 한번 받아봤니? 뭐야? 실제 장 건강이 안 좋다고 답한 중년들의 팔, 복부, 허벅지 부위에 셀룰라이트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셀룰라이트 외에도 장독소가 쌓이면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낼까? 실제 장독소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나봤다.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진설팀인데 진은주 씨 댁 여기 맞나요? 아, 네, 맞아요. 예민한 장 때문에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진은주 씨. 이게 제 필수품입니다. 제가요 변비약을 정말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이 약이 없으면은 제가 화장실을 갈 엄두를 못 내고 배가 막 이렇게 뭉치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핫팩을 하고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풀리는 기분? 대장 건강이 무너지며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그녀. 그 시작은 5년 전이었다. 배가 막 갑자기 막 아픈 거예요. 근데 배가 막 너무 아픈 거야. 이래가지고 배를 이렇게 잡고서 막 침대를 잡고 막 이러고서 굴렀어요. 그 막 땅바닥에서 막 했는데 땀은 막 나고 제가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장이 꼬였었다. 식사를 제가 그냥 생각나면 먹고 배고프면 먹고 아이들하고 지내면서는 이제 좋아하는 거를 찾다 보니까 햄, 소세지, 그다음에 고기 막 이런 거를 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식생활에 불규칙하고 음식에서 좀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잦은 육류 섭취와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그녀의 몸에 서서히 쌓이고 있던 장독소는 그녀의 대장 건강을 무너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만성 피로, 이유 없는 두통 등 각종 연쇄 질병을 불러왔다. 실제 그녀의 대장 검사 결과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유익균의 수는 평균보다 낮은 반면 염증과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유해균은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고 복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가스와 변이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그 변비가 딱 오잖아요. 그럼 구멍에 비해서 너무 진짜 바위가 앉아 있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못해. 어떨 때는 정말 내가 급하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장약을 넣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나와야 되나. 1시간을 내가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서. 대변을 못 보게 되면 대장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걱정이 되죠. 저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변비의 경우에는 노폐물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장독소가 오래 장에 남아가 노출되는 시간이 길죠. 그러면 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간 끌다 보면 노출된 시간만큼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대장암 자체가 장벽을 좁히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 변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대장암 환자의 한 7명 중에서 한 1명 정도가 심각한 변비를 겪었다고 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긴 해야죠. 네, 그렇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약국에 오셔서 변비가 걸리는 게 대장암 위험이 높은 거냐, 설사를 자주 하는 것이 대장암 위험이 높은 거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데 단순히 변비냐 설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갑자기에 주목하라? 어느 날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졌다든가 갑자기 변을 보는 횟수가 달라졌다면 대장암을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빈혈과 잔병감, 혈변을 동반한다면 대장암의 신호일 수 있어 대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계속해서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는 전문가들. 한적한 오후 시간을 보내나 했더니
뭔가 불편해 보이는 진은주 씨. 다름 아닌 화장실 때문이었는데 결국엔 변비약의 힘을 빌리기로 한 그녀. 지금 먹은 지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 이제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뭐 하나 먹어라 그러면 안 효과를 못 보고 2알 먹고 3알 먹고 왜냐하면 화장실을 가면 이를 못 보니까 저는 진짜 이 약을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네. 화장실에서 한 차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변비약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진은주 씨. 이렇게 변비약을 드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변비라면 다 같은 변비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변비에도 종류가 있다? 변비에도 장 운동이 느려지는 서행성 변비와 잘 장은 운동을 하지만 막혀버리는 폐쇄성 변비가 있거든요. 이런 서행성 변비에는 며칠 동안 화장실을 못 가다가 많은 양의 변을 보기도 하고요. 인위적으로 장을 자극해주는 그런 약을 먹게 되면 장 운동을 촉진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은주 씨처럼 배에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픈데 화장실을 가면 번번이 실패하는 이런 경우는 폐쇄성 변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장벽을 과하게 자극해주는 변비약이나 아니면 식이섬유를 과하게 섭취하다 보면 오히려 복부 팽만이 나타나면서 배가 더 아픈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단순히 장 운동 능력이 떨어진 서행성 변비는 변비약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끝이 막혀 장에서 자꾸 소리가 나고 가스가 차는 복부 팽만, 복통을 동반하는 폐쇄성 변비의 경우 변비약이 오히려 장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폐쇄성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장의 자극을 줄여줄 수 있게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를 섭취하고 과일도 껍질을 잘 벗긴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화가 잘 되는 흰밥이나 흰죽을 드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 변비약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대변을 좀 묽게 잘 나오게 만들어주는 연화제 같은 것을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